이 책 같은 경우는 일본 저자예요. 자, 일본 저자인 것만큼 일본 부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본 부자들의 공통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 많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2002년 소득세 신고, 즉 민간급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약 6천만 명이다. 그중 연수입이 2,500만 엔이 넘는 사람은 약 33만 명으로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결국 1,000명 가운데 6명만이 백만장자인 셈이다. 백만장자의 수가 이렇게 적은 데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백만장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도 가까운 곳에 백만장자가 없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같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편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 역시도 부자들끼리 모이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가 부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부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백만장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부가 달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 자신의 그 삶의 그 궤적적인 부분이 부자들과 연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들과 같이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뚜렷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가 이 부자라는 그런 부분과 부자가 아니라는 그 부의 규모적인 부분에서 확연하게 느껴질 텐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부자와 접하는 그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자,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냐? 그것은 일반인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의뢰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를 어느 부분에서 기대를 하냐? 밥값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돈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그 시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부자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돈 조금 더 써야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만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주변 친구들이 돈에 대한 그 기대감을 느껴지는 것만큼 본인 스스로가 돈이 없다라는 그 가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남아 있어 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들끼리 같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같은 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뿜빠이 해요. 자, 뿜빠이 하는 것만큼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자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부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부자를 곁에서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죠. 근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벤치마킹 한다거나 본인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 부모님께서 부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 바로 곁에 있으면서 보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 가문에서 부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여러분 주변에서도 뭐 몇 대째 의사가 나온다거나 몇 대째 판사를 하는 그 집안들이 있어요. 자, 그 집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사라는 그 집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판사의 그 업무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장점과 단점 부분 정확하게 알고 그 판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 판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직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까지 이렇게 대물림 되어 간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 제목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 식사를 사라라는 그 이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이와 같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부자와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책 제목이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략가이며 현금으로만 물건을 삽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무엇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자, 부자들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 담고 있죠.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물건을 산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일전에 김밥 하는 CEO, 수백억에 해당되는 매출을 내는 사업가가 책을 한 권 냈던 그 김밥 하는 CEO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 저자 같은 경우 이런 얘기 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가 이거 신용카드 쓰니까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해서 바로 잘라버리고 현금으로 사용을 했다. 근데 현금으로 사용했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 사업가 역시도 마찬가지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본인의 돈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소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끌잖아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신용카드를 썼는지 아니면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잘 그 내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을 때 소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카드만 내게 되게 되면 지불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무의식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소비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과소비에 이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를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한다. 저는 현금 같은 경우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체크카드 사용을 굉장히 추천드리죠. 특히 초창기에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통장 쪼개기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저는 통장 쪼개기를 시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를 하는 그 순간에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려서 체크카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체크카드가 소비 습관에 습관화시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그 통장 쪼개기의 장점은 물론 다양한 그 소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잡아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일단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그 일을 습관화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게 이 통장 쪼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었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체크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문자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자 받나요?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라는 그 문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들을 인식들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비를 할 때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자신의 그 자금적인 부분을 사용한다는 측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금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체크카드,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카드 사용 역시도 마찬가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임원 유형은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적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남태평양의 섬에 가서 2개월 정도 쉬고 싶어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그 삶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리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시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임원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치열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임원 안 됩니다. 자, 해당되는 그 인원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에서 한두 명 되는 게 고위층에 해당되는 임원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 2%에 그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율적인 그 시간 사용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 한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그 시간들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기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지 않겠습니까? 월급쟁이 신입사원 환영회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서 입사를 하고 난데 입사식을 그 삼성동 본사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동 본사에서 딱 사장이 딱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회사 그 배지 달아주면서 악수를 하더라. 악수를 딱 하니까 감회가 새롭죠. 아, 취업이 드디어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정말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라는 생각,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다 초창기 같은 경우는 사장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에 있죠. 저는 한 3년 정도까지, 한 3, 4년 정도까지 사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같은 케이스, 자, 낙하산,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들이 다 우리 회사 사장으로 옵니다. 자, 차관이라고 하는 것, 산업통상부의 차관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최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사장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그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우리 회사 사장으로 와서 느꼈던 거,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우리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 사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라인도 잘 타야 되고 정말 이제 술상무뿐만이 아니라 엄청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고층 올라가고 사장까지 가는데, 그런 노력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바쳐서 다 그런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은 이 사장 자리 그대로 물려줄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월급쟁이에요.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높이 올라간다,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음 베이스부터 밟게 해야 되는 게 이 월급쟁이, 물려주지가 않는다는, 자신의 노력이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느끼고 난 다음에 다른 시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사장으로 가는 것보다도, 사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를 물려주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자. 우리 회사 사장을 되기 위한 그 노력을 그 노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그 해당되는 노력을 사용을 해서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했던 게 재테크였었어요. 재테크라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 평생 자기가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물려줄 수가 있죠. 상속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만큼 자신이 노력하는 그 결과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라는 그 생각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드니까 바로 사장 될 필요가 없겠다. 사장 안 그래도 안 될 텐데, 안 그래도 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장 되기가 너무나, 아예 뭐 1%도 채 안 되는 그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완전 싹 다 포기를 했죠. 이제 물려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라는 측면, 이 부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죠. 자, 회사 임원 유형은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적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려지지 않는 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삶에서 끝이 나는 그 임원의 자리다 라는 생각 듭니다. 사람에게는 돈의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의 양이 있다. 허용 범위를 넘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돈을 잘 쓸 수 없게 되고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재산을 만드는 초기에는 돈의 그릇도 함께 키우는 게 중요하다. 확실하게 금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돈만 남겨 놓으면 자녀들에게 상상한 것 이상의 부담을 남겨주는 결과가 된다. 아무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2세들은 돈의 힘에 농락당하게 된다. 현재 당신이 백만장자라면 자녀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재산을 남겨주는 일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보는 막 재산 분할에 대한 뭐 소송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돈의 이런 다루는 그런 부분들,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불리는 부분도 물론 중요를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상속을 하기 위한 그 방향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그릇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의 그릇 역시도 마찬가지로 딱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만큼에 해당되는 돈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 소주 잔만한 그런 사람도 있죠. 소주 잔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부를 확장하는 것도 물론 필요로 한데 본인의 그 그릇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 바꿔가야 돼요. 키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주 잔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공기사발, 자, 밥 공기사발만큼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불을 더 담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죠. 자, 부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수익률도 높을 수가 있겠고요. 자, 부 역시 지킬 수가 있겠죠. 자, 부를 지키는 방법들 너무나 많죠. 상속에 대한 전략, 할 수 있는 절세 방향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속세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20억 정도의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방법들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속세뿐만이 아니죠. 이 부동산을 다루려고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직면해요. 부동산을 계속 확장한다고 했을 때 드는 게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을 또 전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부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야, 나는 뭐 집 한 채 없는 상태인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절세 방향들을 찾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와, 세금은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공부 방식이다. 공부 항목이다. 라고 그런 생각들이 확신 듭니다. 확신이 들어요. 이 세금은 정말 공부 빠삭하게 해야 된다.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이 재산세든 부동산 관련 세금이든 관련 세금들이 너무나 많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하는 방향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하나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의 그릇 역시도 마찬가지로 키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록펠러 관련된 책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록펠러 아버지 같은 경우 록펠러 어린 시절 때 어떤 식으로 그 자금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시켰냐. 10살이었던 록펠러를 막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는다라고 용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자, 록펠러가 돈을 빌려가는 그런 상황, 아빠한테 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상환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자, 본인 그 록펠러가 정말 돈이 궁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지없이 행했던 게 상환 요구였어요. 야, 빨리 갚아라, 돈. 지금 뭐하냐, 지금 너 급한 거 알겠는데 빨리 갚아라. 이런 부분, 어린 시절 때부터 부의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속을 많은 돈을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상속을 해준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지켜야 돼요. 그 부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지식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키겠죠. 그래서 3대가 넘어가는 그 부자의 그 가문이 그렇게 작다라는 것입니다. 3대를 넘기기가 그렇게 힘든 게 이 부자예요. 이 끊임없이 저변적인 부분 닦아놔야 된다는 측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은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의 사고 상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어떤 것일까?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은 항목 중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성실이었다. 백만장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성실이라고 대답한 반면 보통 사람의 10명 중 5명 미만에 머물렀다. 또 백만장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근면하게 일하기와 건강을 중시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 이 성실에 대한 그 중요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통 사람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성실이었다.
중요한 요소로 꼽은 항목이 성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 성실이라는 것이죠. 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바꿨을 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근원적인 부분, 이 항목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포함된다. 어떤 성공이든, 부자에 해당되는 그런 성공이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성공이든 꾸준하게 하는 그 성실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만큼 꾸준하게 하는 거 어렵다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죠. 하루 일기 쓰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적으로 1년, 2년, 10년, 20년까지 일기를 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 꾸준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을 하루에 한다라는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금 관리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꽉 막히는 순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꽉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바로 뚫었을 때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문제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이 조그마한 동맥경화들이 모였을 때 사업의 이 부의 성패, 존패가 나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기름칠 해주고 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절제와 전략하는 그런 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나 이제 부자 딱 찍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럭셔리하게 산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부유지가 안 돼요. 럭셔리하게 사는 삶, 여러분도 잘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에만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로 인해서 그 세부적인 그 항목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외제차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뭐 시계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시계를 산다, 옷을 산다라고 하면 구두 사야 되고, 구두 산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본인 본단 말이에요. 좀 사네? 그럼 나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쓴단 말이에요. 소비가 점령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해야 돼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전략이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전략 안 하잖아요. 풀리잖아요. 본인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다 풀리고 이 어렵게 쌓아왔던 부가 이 바로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모래성 쌓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그 부자가 되는 것은 모래성 쌓기였어요. 자, 그렇게 쌓으면 안 되겠죠. 자, 돌을 하나둘씩 무겁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무겁게 옮기는 과정 어렵잖아요. 절제하고 전략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둘씩 돌탑이 만들어졌을 때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씨의 주낸 수입은 아파트 임대에서 나온다. 아파트 임대 수입은 연간 수천만 엔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실행한 것 뿐입니다. 그 뒤에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 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정소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 정말 와닿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실행한 것 뿐입니다. 그 뒤에는 건물 유지 관리, 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 고정소득이죠. 자, 한번 그 세팅을 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부동산 소득이에요. 자, 부동산 한번 만들기가 어렵지, 자, 일을 실행하기가 어렵지, 이 실행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같은 월급쟁이잖아. 같은 월급쟁이 월급에 온리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리 포커스 맞추고 있죠. 자, 월급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월급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동력에 해당되는 그 대가예요. 노동력을, 인풋을 노동력을 줬다라는 거죠. 아웃풋이 이제 월급으로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이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일회성 소득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겠죠. 고정소득에 집중한 사람과 근로소득만 집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뚜렷해지죠. 자, 노후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고정소득 같은 경우. 일회성 소득 같은 경우 노후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정소득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시간이 가서 은퇴 직전쯤 되게 되면 화들짝 놀라죠. 왜 화들짝 놀라냐? 본인이 생활하는 지금 소비 규모가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은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비 규모를 맞출 수가 없다. 이 소득 구조가 일회성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그 1차원적인 생각들의 포커스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이 풍요로운 노후 같은 경우는 찾아오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이 자신이 정말 즐기면서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죠. 자기 좋아하니까 하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해야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자신의 그 소득을 기본적인 생활비를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억지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아파트 임대사업자 건설해서 실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유 같은 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 부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측면 부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책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부자 점심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심 산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다름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자,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도 연간에 따라서 이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시간 낙찰을 합니다. 이 낙찰 금액은 기부가 되죠. 자, 기부가 되는 그 금액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40억을 주고라도 워렌 버핏과 얘기를 한다라는 그 부분, 점심 식사 시간 동안이지만 이야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의 삶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